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자, 유럽인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정착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총.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살아왔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래 네이티브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곳에도 원주민이 많았겠죠. 오늘 뉴스에 100년 악행 용서 구합니다. 50년 기다린 사과 이제 받아.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교황이 고개를 숙인 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달이 많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기숙학교 아동 학살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사 조사,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 겸허히 용서를 구합니다. 25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매스쿼치스 공원의 연단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입니다. 이어서 슬픔과 분노, 수치심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2천여 명은 원주민 아동 수천 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숨죽인 채 연설을 지켜봤고, 노인들은 주름이 가득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19세기부터 100여 년간 자행된 캐나다 원주민 아동 학살과 학대에 대한 사과하는 참회와 속죄의 순례의 일환으로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인 매스쿼치스 공원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찾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19세기 후반부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착 원주민들이죠. 토착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원주민 기숙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카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을 했고, 원주민 아동들을 부모와 떼어놓은 채 언어 말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총 15만 명의 원주민 아동이 전국 139개 학교에 강제 수용되었고, 이곳에서 숨진 아동들은 안매장됐습니다. 지난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서스캐처원 이 두 주입니다. 등의 학교 터에서 원주민 아동 유해가 1200구 넘게 발견된 바 있습니다. 작년. 그래서 캐나다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동안 캐나다 원주민 사회에서는 교황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교황은 기숙학교에서 일어났던 파괴적인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권력의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을 지지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970년대 초 기숙학교에 수용됐던 한 여성은 이날 현장을 찾아 50년간 사과를 기다렸으면서 당시 기숙학교에 수용된 친구들이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 등에 시달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게 오늘 27일 새벽 1시 반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미제 사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죠. 네, 이춘재라는 이미 수감 중인 범인의 DNA와 어떤 일치점을 찾아서 진범을 찾았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춘재 이외에 다른 범인이 있다라는 견지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료들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캐나다판 화성 연쇄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고속도로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은 이제 옐로헤드 하이웨이 16번 도로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눈물의 고속도로라 부릅니다. 1969년도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은커녕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 캐나다의 전대미문적인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옐로헤드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으로도 불려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눈물의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에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옐로헤드 고속도로 인근 윌리엄스 호에 살고 있던 26세 여성 글로리아 무디라는 여성이 이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하이웨이에 나가서 히치하이크를 합니다. 히치하이킹 들어보셨죠?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손을 대서 잡는 거. 뭐 미국이나 뭐 땅덩어리가 크고 뭐 여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흔한 예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언니가 살고 있는 프린스 조지라는 곳까지 이 갈 생각으로 탔는데 실종돼 버립니다. 며칠 후에 도로에서 약 10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덤불 숲속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명백한 타살로 판단합니다. 경찰에서. 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워낙 한 800km까지의 긴 도로입니다. 이 밤이 되면 인정이 전혀 거의 없다. 고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의 난항을 겪습니다. 69년도에. 그 이후에 이제 한 해가 지난 후에 1970년도에 18살 소녀 미셸린 페어, 제가 이 희생된 여성들의 사진을 올릴 텐데 한번 보시고요. 18세 소녀 미셸린 페어가 허드슨 호프에서 실종된 이후 시신으로 발견. 그러나 캐나다 경찰은 그냥 연쇄살인 사건까지는 아니구나,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후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이제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는 잊혀집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요. 3년 후에 1973년 9월을 시작으로 74년까지 1년 동안 약 1년 동안 4명의 여성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클리어워터에서 19세 소녀 게일 웨이트가 살해되었고, 다음 달에 10월에는 캠 루프스에서 19세의 패밀라 달링턴이라는 여성이 살해됩니다. 그 다음 해 1974년에는 모니카 이그너스 그리고 콜린 맥밀런이라는 여성이 살해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옐로헤드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게 이제 시위를 합니다. 호소를 하고 범인을 잡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하는 일은 이 히치하이킹 하지 마라. 여기서 그러니까 사인보드 세우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매우 무성의하게 고속도로에서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이 살해되는 사태가 몇 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게 대했다. 분노한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2009년이 되어서야 캐나다 경찰은 특수수사팀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는 나섰지만 이 안에 어떤 문서도 삭제하고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렇게 태만히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벌어지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 비하면 경제적인 미국의 어떤 이 소속돼 있는 그런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매우 크고 겨울에는 상당히 추운 곳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들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이런 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봄, 여름, 가을 이 사이에 벌어지고, 이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근을 아예 나갈 수가 없다라고요. 자, 그러면 히치하이킹을 하지 말아야 된다. 경찰들 말대로 히치하이킹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굉장히 어리석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에 대한 이 아동들의 인권을 짓밟고 안매장시켜버리는 이러한 비인륜적인 사건이 2021년도까지 일어났던 나라가 캐나다란 나라입니다. 그 안에는 원주민에 대한 억압과 물론 이제 동화를 시키려고 하기 위한 건 있겠지만 이러한 원주민에 대한 무성의한 정부의 태도가 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캐나다 경찰에서 모두 20명 가까이 인정한 피해자,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20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6명 시신조차 발견을 못했고, 그랬지만 경찰의 주장과 달리 원주민들은
아니다. 50명 가까이 된다. 이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이 살해당한 여성은 50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실종자는 2019년 10월에 실종된 69세의 로린 파비안, 최근 살인 피해자 2020년 8월에 발견된 34세의 크리스탈 챔버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히치하이킹을 두려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히치하이킹을 하던 여성들의 희생은 고로 끊이지 않았다. 지역 여성들이 무신경하거나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옐로헤드 고속도로가 지나는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비롯한 이 캐나다 서부는 주로 이게 이제 이게 산낙지대입니다.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거죠. 주로 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비롯한 캐나다 서부는 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보통 이제 원래 토속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던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라는 거죠. 가난한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난하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닐 정도의 여유도 없다. 이들이 타고 다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버스인데, 그 버스도 밤이 되면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급한 환자가 있거나 물건을 사러 가야 하는 경우, 인근 도시로 가는 방법은 히치하이킹밖에 없다. 물론 이제 여성도 하고 남성도 하고 나이 좀 많은 사람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잡혀서 이렇게 변을 당하는 사람은 15세에서 30세까지 주로 여성들이 많은 희생양이 됐다. 프린스 조지나 프린스 루퍼트까지 가기 위해서 위험을 알면서도 히치하이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희생된 여성 안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있다.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지나가는 차에 히치하이킹을 해서 어떤 성매매의 방식으로 이러한 에피소드들도 있다. 실종된 여성들의 면면을 보면 이 중에 단 한 명의 백인 소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근 지역에 살던 가난한 원주민 여성들이었다. 이런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히치하이킹 자제하지 마라 라는 표지판만 세워놓고 이러한 안일하게 대처했던 캐나다 경찰에게 매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이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성범죄로 미국에서 수감되었다가 2006년 폐암으로 사망한 바비 잭 파울러라는 남성, 지금 사진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용의자로 나왔는데 6번째 희생자인 콜린 맥밀런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이 바비 잭 파울러의 DNA와 일치합니다. 결국 캐나다 경찰은 이 파울러가 3번째 희생자 게일 웨이즈, 4번째 희생자 파밀라 달링턴, 6번째 희생자 콜린 맥밀런, 이 3명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발표합니다. 캐나다 경찰은 이외의 범행도 파울러가 범행을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파울러가 모든 사건의 범인일 수가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파울러는 1995년에 성범죄로 체포돼서 투옥이 되었을 때도 이 지역에서는 꾸준히 실종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즉 파울러가 투옥된 이후 1995년 이후에도 실종 사건, 살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2006년도에 폐암으로 교도소에서 사망을 하는데 이 이후에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콜린 맥밀런을 비롯한 몇몇 사건들은 파울러의 소행이 확실하지만 DNA가 나왔으니까 그 외의 사건에는 한 명이 아닌 다수의 다른 범인들이 있는 게 확실하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고 있지 않다. 옐로헤드 고속도로의 구간 자체가 매우 길고 그 일대의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밤이 되면 인적이 뜸해지는 탓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옐로헤드 고속도로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범인은 마치 사냥하듯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한밤중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인적이 뜸한 숲속에, 울창한 숲속 지역이니까 벌목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숲속에 유기하고 다시 자기 차량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어떤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면 자동차를 타고 어느 시점에서 내렸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갔다. 이러한 진술들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범인이 일단 한두 명인 것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맞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 또는 뭐 이동을 했든 기다리고 있든 하겠죠. 그래서 먹잇감을 찾듯이 살해 수법부터 시작해서 일치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씩 달라요. 뭐 목졸라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두 명을 잡고 해결됐다고 발표한 뒤에도 범인이 또 잡혀오고, 캐나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바비 잭 파울러, 좀 전에 얘기했던 바비 잭 파울러는 이 지역에 최소한 3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95년 이후는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사망했다. 한두 명이 아닌 다수의 범인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옐로헤드 고속도로를 범죄 장소로 쓰기 위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범인이 한 명 잡혀도 그 한 명의 모든 죄를 씌울 수가 있으며 자신은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다양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범인이 한 명 잡혔습니다. 뭐 됐지 뭐. 뭐 여러 사건들 중에서 몇 개는 걔가 한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악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다양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 옐로헤드 하이웨이에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인마들이 눈물의 고속도로를 배회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4명을 살해한 캐나다의 연쇄살인범 코디 르게보고프 역시 2010년 눈물의 고속도로 옐로 하이웨이에서 로런 디 레슬리 당시 1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6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도 부르지만 범인이 잡히기 전 기준으로 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일단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달리 범행 현장이 인적이 없는 한밤중의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목격자 확보가 어렵다. 무엇보다 범인이 불특정 다수인데다 아직도 살인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망이 됐는지 보면 69년 10월 25일에 윌리엄스 레이크의 선술집을 떠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10km 떨어진 방목장의 숲을 속에서 시체가 발견된 글로리아 무디 당시 26세 1970년 20번 고속도로 길가 세인트 존스와 허드슨즈 호프 사이에 위치한 톰킨스 목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여기까지 태워준 두 여성이 이곳에 내려줬다라고 주장하는 미슐랭 파레 1973년 10월 클리어워터에서 캠 루프스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했다가 사라진 게일 웨이즈 시체는 클리어워터 남부 5번 고속도로의 배수로 속에서 발견됐고 바비 잭 파울로가 유력 용의자로 봅니다. 73년 11월 캠 루프스에서 동네 술집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했다가 사라진 파멜라 달링턴 시체는 다음날 발견되었고 바비 잭 파울로가 유력 용의자 1974년 12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사라진 모니카 이그너스 시체는 75년 4월 6일 테라스 동쪽에서 발견되었고 사인은 목 졸려 사망. 6번째 74년 8월 자기 집에서 나와 근처에 친구 집에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했다가 사라진 칼린 맥밀런 그녀의 시체에서 용의자 바비 잭 파울로의 DNA 발견. 7번째 17년 동안 생사가 불명이었다가 1995년 6월에 산림관리원들이 과거 모니카의 자전거가 발견된 곳에서 20km 떨어진 소아큼산에서 벌채를 하다가 백골사체로 발견된 모니카 잭 치아 기록과 DNA 검사 결과 모니카로 확인. 경찰은 1996년 당시 용의자가 있었으나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라고 합니다. 8번째 1981년 모린 모시
아홉 번째 1983년 실종되고 며칠 뒤 에서베스카 강 근처에서 그녀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핏자국과 옷가지가 발견된 셀리앤 바스쿠. 그 다음 10번째 엘버트 윌리엄스, 당시 24살. 그 다음 11번째 스미더스에서 출발해서 16번 고속버스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 텔크와의 집으로 가려고 히치하이킹을 했다가 사라진 당시 16세 델핀 니칼. 12번째 94년 6월 11일 스미더스의 친구 집에 가려고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그 다음에 1995년 4월 스미더스 공항 근처에서 시체가 발견된 라모나 윌슨. 자, 13번째 94년 7월 황금 연휴 와중에 프린스 조지로 가다가 실종된 록산느 티아라. 이 여성은 매춘을 업으로 했고 동료에게 고객과 함께 외출한다고 말하고 나갔고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나갔고 이후로 영영 실종. 시체는 약 한 달 후에 94년 8월 17일에 번슬레이크에서 6km 동쪽으로 떨어진 16번 고속도로 옆 덤불 속에서 발견. 14번째 94년 12월 프린스 조지의 초등학교 뒤에서 척살당한 시체로 발견된 엘리시아 저메인. 아메리칸 원주민 혼혈인 저메인은 매춘을 한 적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그녀가 죽기 2주 전부터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 15번째 1995년 10월 손힐의 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바비 파울러는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95년 6월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이 될 수 없는 라나 데릭. 2002년 바비 파울러는 1990년에 감옥에 가서 2006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이 될 수 없는데 사망한 16번째 니콜 호어, 당시 25세. 17번째 프린스 루퍼트에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16번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간 이후 사라진 타마라 침프먼, 22세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2006년 프린스 조지에서 사라진 14살 아일라 사리고우. 19번째 21세 코디 르게보코프라는 연쇄 살인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2010년에 로렌 돈 레슬리. 그 다음 20번째 캠핑을 간 이후로 사라진 2011년도 메디슨 스코트. 자, 이렇게 20명인데 실종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경찰에서 발표한 게 약 20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원주민들 기준으로 볼 때는 43명, 많게는 50명 가까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가 나왔던 그 파울러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사망했으니까 95년도에 투옥돼서 2006년도까지 10년, 11년, 12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수법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 고로 이 안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 중요한 건 제가 앞서서 지금 고개 숙인 교황, 눈물 닦은 캐나다 원주민. 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작년에 19세기 후반부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주민들을 백인사회에 동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원주민 기숙학교를 설립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부분 캐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을 했는데 부모와 떼어놓고 언어말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서 총 15만 명의 원주민 아동이 전국 130개 학교에 강제 수용됐으며 이곳에서 숨진 아동들은 땅에 안매장되었고 작년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자 이쪽 지역이죠, 서부 지역, 브리티시 컬럼비아, 서스캐치원 두 개 주 등의 학교터에서 원주민 아동 유해가 1200구 넘게 발견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도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범인들은 모방범죄를 포함한 많은 캐나다의 범죄자들이 매출을 위해서 하이웨이에서 돈을 주고 매출을 하는 그러한 뭐 어떤 시장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근데 그런 것처럼 생계가 어려워서 원주민들이 차도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이런 매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든 아니면 급한 시간에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야심한 시간에 급하게 어디를 이동을 해야 돼서 히치하이킹을 했든 간에 많은 범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범죄 행위를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범인은 캐나다 정부가 아닐까요?